자, 이번 시간 이제 통일 정책과 나머지 부분이죠. 페이지는 464쪽이요. 우리가 이론 강의가 끝나갑니다. 그렇죠? 자, 페이지 464쪽에 통일 정책이죠. 자, 이 통일 정책은 그 문제가 자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보이면 이제 그 심각할 정도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잘 좀 봐두셔야 돼요. 그죠? 자, 464쪽에 이제 일단 북한을 먼저 보자라는 거죠. 북한 사회 변화. 그래서 김일성 유일 체제, 유일 지배 체제. 그래서 김일성 체제 한번 봐보자. 자, 1번에 1950년에서 60년대인데 1950년에서 60년대는 일단 김일성 독재 체제.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이 북한 사회예요. 1950년대. 그래서 자, 한번 봐보자. 기억번 이제 그 1950년대요. 이 김일성 같은 경우는 53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전쟁 후에 반대 세력,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것, 요것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했잖아요. 북한 쪽에서. 그렇죠? 실패하고 이 책임을 이제 얘들이 묻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여기 있었지. 그래서 네가 문 열어줬잖아. 그러니까 너 죽어. 아닌데요. 저 여기 있었는데 웃기지 마. 여기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전에 자신에게 이제 반대했던 세력들을 싹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억번 반대파 숙청이죠. 그래서 소련파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로당, 그래서 박헌영 이런 사람 숙청하고 그리고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있는데 이 김도봉과 연합파를 숙청하는데 그 왼쪽에 날개가 있죠. 그래서 김일성 숭배를 둘러싸고 김일성 숭배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기를 제거하는 사건이 그게 8월 종파 사건인데 이 8월 종파 사건이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갑상기도 제거했고 뭐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이제 1950년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주체 사상은 뭐냐면 김일성의 우상 숭배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놔야 되니까. 1970년대인데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72년에 뭐가 있었죠?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남쪽에는 이승만 박정희의 그 뭡니까 독재 체제 유신 체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북한 쪽은 뭡니까 사회주의 헌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인해서 독재로 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남쪽은 그 유신 체제, 북쪽은 사회주의 헌법이 들어가면서 남과 북이 독재로 갔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80년대 후계 체제가 등장했다라고 돼 있는데 김정일을 공식 후계로 인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왕세자 교육을 받은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계 체제를 공고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바로 그냥 승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니은번 노동당 규역도 개정을 했는데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규정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90년대 사회주의 헌법 개정하고요. 그래서 주석제 폐지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북한의 후계 체제 어떻게 가느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주석 중심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이 일단 억지로 껴넣자라고 하면 행정부, 그렇죠? 행정부가 이제 주석인데 누가? 김일성이죠. 그렇죠? 김일성이 주석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이 사회주의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 주석 중심제로 가게 되는데 얘들은 또 특이한 게 있죠. 노동당 있잖아요. 노동당이 그 일당 독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총비서로 노동당 총비서 누구를 앉히냐? 이제 김정일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을 앉혔는데 이것이 바로
1973년. 그러니까 원래 얘들은 이제 72년 이 이후부터 누굴 밀기 시작해요? 이의 아들 김정일을 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뭐 행정, 그리고 요거는 뭐 입법이 되겠지, 그렇죠? 요거는 뭐 군사, 뭐 이런 건데 다 뭐 지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김정일이 그래서 1993년에 이것은 조금 멀죠. 아무튼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죠. 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자 3년 동안 유은 통치를 합니다. 유언 통치라는 게 뭐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긴단 말이지. 그런 유훈 통치, 쉽게 얘기해서 유언. 유언이 뭐 그런 게 아니고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유지를 받들어서 김일성 체제로 3년 동안 하겠다, 변화 없이. 이것이 이제 3년간 유흥 통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1998년에 이 개헌을 해요. 그래서 헌법을 개헌을 하는데. 이때 무엇을 폐지하냐면 주석제를 폐지합니다. 자, 주석제를 폐지했죠? 그럼 주석은 폐지했으니까 주석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북한은 김일성만이 유일한 주석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김정일이 이 주석 있죠? 이 주석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김정일의 주석 대행 체제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다. 그래서 2012년에 요거까지 나올까요? 김정은 체제인데 2012년에 김정은이 이제 국방위원장에 이제 승계를 하고,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로 또 추대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여기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최근 이제 10년 안쪽이면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1980년대 후계 체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김정일이 수면 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이제 1990년대죠. 그래서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이제 98년이에요. 98년. 그래서 주석제가 폐지된 건 98년이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국방위원장도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3년간 유은 통치 김일성이 사망을 했다. 요거 1994년이니까 요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김일성 사망 94년. 그러니까 유은 통치가 94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2000년대. 그래서 김일성이 사망한 거 201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망하고 이때 권력을 승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조금 헷갈리시죠? 이게 헷갈리시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있죠. 뭐가 이 유은 통치 같은 거. 그리고 주석제가 폐지되었다. 이런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양보로 2번에 북한의 경제로 넘어갈게요. 자, 경제. 참 얘들이 말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입법, 뭐 행정. 입법이면서 행정이고, 그렇죠? 사법, 뭐 3권 분립도 안 되는데 분립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시죠. 자, 이제 양보로 2번에 이제 북한의 경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950년에서 60년대. 자, 농업협동화 1953년에 농업협동화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천리마운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리마운동 같은 경우는 뭐 천리를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그 생산력을 증대시키자 그런 건데, 생산력 동료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영웅으로 뽑아요. 넌 영웅이다 그러면서 영웅으로 추대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영웅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천리마 운동이에요. 그래서
와 우리가 보면 아이고 웃기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것이 그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1970년대죠. 그래서 이때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제 북한이 고립되기 시작해요. 북한의 경제 고립. 이런데 이제 막히게 돼 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그 사회주의권도 조금 있으면 사회주의의 그 국가도 붕괴돼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 북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혁명을 해요. 3대 혁명 소조운동이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3대 붉은기 쟁취운동 뭐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거겠죠. 자 1980년대 이후에 경제난 그리고 과도한 국방비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개방 정책을 하는데요. 465쪽이죠. 개방 정책.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방을 하지만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예요. 이들이 말만 사회주의지. 자 합병법을 만듭니다. 1984년에 합병법. 그래서 외국 자본이죠. 그래서 합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법 이름하여 이런 것들. 그리고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 그래서 1991년에 낮은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거를 보고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해보자 뭐 이런 거. 자, 1992년에 합작법이죠. 합작법. 이것도 역시 그 외국의 자본을 그렇죠. 합병법과 합작법. 보통 이것을 이제 그 연도는 틀리지만 합병법, 합작법 요렇게 이제 해서 시험 문제 내거든요. 방점 찍어가지고 합작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거 북한에서 개방 정책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도는 엄연히 틀려요. 자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2000년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북한의 이 주민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 그래서 배경 뭐 핵무기죠. 핵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고립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경제편이니까 요거 하나 좀 써놓을게요. 오른쪽에다가 개성공업 지구법. 어차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개성공업 지구법인데 개성공단 있죠. 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법이에요. 이것은 북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을 이제 착공을 한다라는 거죠. 개성공단을 착공하는 착공식이 열렸는데 이것은 2003년이에요. 2003년이니까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놓고 또 하나 뭐 좀 집어넣을까? 경의선 그리고 철도죠. 동해선 연결에 합의한 것. 자, 요것도 연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그리고 이쪽은 2002년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통일 정책. 북한은 이 정도만 하면 됐고요. 그리고 통일 정책이에요. 자, 2번 통일을 위한 노력. 그래서 양거리 1번 6.25 전쟁 이후의 통일 정책. 얘기가 없어요. 대화가 단절돼요. 당연히 1950년대는 대화가 단절됐다가 1960년대 가면 이2공화국이 들어와요. 제2공화국에서 이제 그 학생들 혹은 그 일부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그 평화통일을 주장을 하죠. 평화통일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대표로 가가지고 학생끼리 이제 남북 회담을 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1961년에 있었어요.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이때 쓰였던 이제 슬로건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요런 거였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장면 정부예요. 남북 대화의 소극적 뭐 했는데 니은번에 보시면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요거예요. 이공화국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것이 이제 1960년대라면 이제 또 1970년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자, 1970년대 박정희 정부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남북 적식자 회담을 제의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여기에다 꼭 써야 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적식자 회담을 제의한 거예요. 자, 72년 이거 외워야죠. 그렇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귿번이 또 중요해요.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도 1972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설 직통전화도 개설되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허를 찔른 거지. 우리가 이 두 개만 기억했는데 이것을 나왔다. 자, 73년에 6.23 선언도 있었고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했었다. 제의잖아요. 자,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985년에 드디어 이때 이산 가족이 상봉해요. 그래서 이때 전두환 정부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1985년. 자, 노태우 정부인데요. 1988년 77 선언. 그래서 남북 동반자 관계를 규정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면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 표현도 써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77 선언에서 나왔던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우리 이제 466쪽으로 갈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건 조금 놔둘게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놔두고 다 적으셨죠? 여기도 지울게요. 자. 466쪽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반환 꼭 기억하셔야죠. 1989년에 자주평화 민주의 원칙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연합을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거로 실시를 하자라는 거고 1991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1991년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노태우 정부예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유엔을 동시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도 개최합니다. 진전이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보시면 남북 기본합의서 외워야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정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쫙 하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 간의 비핵화를 선언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으니 뭐 대북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91년에 있었던 이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5번에 이제 김영삼 정부인데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1993년에 있었고 이 3단계 3개의 단계로 통일 국가로 가자.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로 가고 3기조 민족적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 그리고 공영 그리고 민족 복리 이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가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꼭 외우셔야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3단계 3원칙인데
자,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라고 하고요. 자주 평화, 민주, 3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에 3단계 3기조 외우실 거면 그 시간에 차라리 2번을 외우자라는 거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이제 원칙을 중심을 좀 두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북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아래 그 김대중 정부 위에 하나만 적어 두세요. 1994년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잘 돼가는 것 같이 분위기가 형성되잖아. 근데 이때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그 유명한 조문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는데 우리 그 주석께서 돌아가셨는데 니들 왜 안 오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조문 와라. 그때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우리가 가야 되느냐, 가면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럼 가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안 가게 됐는데 이 조문을 거부하면서 이 그 남북 관계가 급냉한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안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 이 김일성 사망 조문 파동이에요. 하지만 이제 햇볕 정부죠. 그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그 정주영 씨가 방북을 하면서 금강산 사업이 시작이 돼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그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햇볕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것에 대한 결과로 2000년에 6월 15일 뭡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이 발표가 됐죠. 그 누가 찾아가는 거죠? 김대중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이것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 부르는 거죠. 이 회담에서 요것을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이 됐다. 자, 기억번 통일 문제는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 남의 연합제하고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거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지껏 그 북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일 방안 이런 것도 얘기했고 남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공통점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그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분위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걸 채택을 하면서 요거를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통일로 가자라는 거죠. 경의선 복구 사업 역시 2000년이에요. 경의선 그렇죠. 개성공단도 건설하죠. 그래서 개성공업법을 북한에서 2002년에 만드는 거예요. 개성공업법 북한 2002년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고요. 그래서 2001년에 요거에 대한 이산가족 서신도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2001년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노무현 정부로 갑니다. 노무현 정부. 그래서 2007년에요.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니 이것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시 평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죠. 이때 그 채택되는 것이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7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계속 고수하고 실현하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자 뭐 이런 쪽이죠. 추진하자 계속 이것을 고수하고 추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14남북 공동선언이 2007년 14남북 공동선언 기억번 6.15 남북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니은번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 추진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안 갔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통일 정책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경제 정책. 경제 정책을 한번 공부해 보자. 자 광복 직후에 농지 개혁이 있었어요. 자 1949년에 농지 개혁법을 만들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1년 뒤에 1950년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었다라는 거. 자 원칙은 자영농 육성이죠. 최대 3정부예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상한선은 없었다. 그리고 하한선은 있대 상한선은 없었다라는 건데 거꾸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상한선이 있었다라는 거 최대 3정부. 그래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농지 개혁. 자, 요거는 그거죠. 국가에서 지주에게 땅을 매입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지주에게 줄 돈이 없죠. 그러니까 집가증권을 주고 이걸로 이제 가늠하는 거예요. 나중에 줄게. 그리고 농민이라고 하면 소작농이죠. 소작농에게 땅을 줘요. 그 농민이 국가에게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 생산량의 3분의 1을 5년 동안 상환을 하면 니네 땅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 농민 대부분이 뭐예요? 소작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작농이기 때문에 이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들 다 지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이 농지개혁법. 그래서 법은 1949년에 만들었지만 1950년에 재정상의 문제로 1년 뒤에 이제 시행되는 것이 농지개혁이죠. 자, 한계 농경지만 대상을 했다라는 거고 철저한 개혁에 미흡했다. 토지자본의 산업자본 전환이 미흡했다라는 것이고 농업의 영세화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뭐냐면 개혁 대상 토지가 없어요. 대상 토지가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주들은요 여유가 있죠. 농민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대부분 지주들은 알게 되죠. 그런데 농민들은 바쁘잖아. 지금 요새 여러분들 그 국회에서 뭔 법이 통과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지주들은 돈이 많으니까 알아. 근데 여기에서 딱 이게 통과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땅 다 뺏기네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벌써 농민들한테 싹 다 팔아버렸어요. 이 50년 이 사이에. 그러니까 대상 토지가 없지. 게다가 이 추진을 하면서 밀어붙이자라고 했는데 이거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농지개혁이에요. 이승만 정부. 자, 통뱀 3번 귀속재산 처리법입니다. 그래서 미군정 시기에 신안공사에서 관리를 했어요. 신안공사에서 그 예전에 그 일본 애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수탈을 냈었던 그런 재산 같은 거 있죠. 그런 귀속재산을 그 신안공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재산을 이승만 정부에 이양을 했었다라는 거죠. 부흥부 설치 귀속 재산을 또 민간에 불화했고 한개 특정 기업의 혜택이 편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경유착,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이제 유착되는 거, 이런 것들. 자, 안타깝다. 양과로 2번에 6.25 전쟁 직후죠. 자,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 끝났습니다. 자, 1953년에 우리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때 이 미국에서 원조를 내줘요. 말 그대로 밀, 면, 설탕을 굶어 죽지 마라. 니들 전쟁 끝나고 먹고 살 거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그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개인에게 뿌린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밀, 제분, 면, 섬유, 설탕, 제당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니 이른바 세 가지의 신산업, 이른바 300산업이
발전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95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변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무상 원조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아 이거 봐라 그러면서 무상에서 얘들이 이상하게 가네 그러면서 이제 유상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서 한 번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특징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발이죠. 자, 개발정책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 2차 경제개발 개념 5개년 계획 그래서 62년부터 71년까지 가는데 특징 보시면 일단 특징 보기 전에 그 오른쪽에 그 날개 300산업 밑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1차 1차는 1962년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1967년까지 66년까지 66, 67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1967년부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2차에 관련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2차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차. 3차는 이제 1972년부터 그리고 1976년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고 4차는 이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그래서 이때 그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하는 것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보시면 67년에서 70년이잖아요. 그렇죠? 아, 일단 요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렇게 해서 요때는 이제 경공업 중심이고요. 요때는 이제 중화공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출 주도 정부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제 경공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이 1, 2차 산업이고 중화공업이 이제 3, 4차 산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1, 2차 경제개발 요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공을 육성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이고요. 베트남 특수 그래서 고도 성장을 맞이했고 이때 그 경부 고속국도 그리고 그 새마을운동 이 모든 것이요 1970년입니다. 그래서 1970년 요거 꼭 외우셔야 시험 엄청 잘 나와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니은번 외채 증가 그래서 1960년대 말 외채 상황 시기에 위기가 조금 찾아왔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에 3, 4차 경제 개발 계획 그래서 72년에서 이제 81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 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이 박정희 정부에서 힘들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때 그 또 하나 체크해 두실 건 이 3차에서 포항제철을 준공을 했었다. 이것은 이제 1973년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 두시고요. 포항제철. 그리고 이제 77년에 이제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그것도 이제 니은번에 나와 있죠.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체크가 막 돼 있잖아요. 자 468쪽으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성과와 함께 성과는 뭡니까? 성과는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근데 한계는 뭐예요? 한계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한계였다라는 거죠. 뭐예요? 임금이 낮고 뭡니까? 곡물값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낮은 곡물값. 이 정책 때문에 농민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도농격차, 빈부격차 심해지고 정경유착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1980년대 이후 좀 지울까요? 1980년대 들어가면 그 전두환 정부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자. 자. 대표적으로 3조 호황이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있었는데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달러예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기였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경제학과인 것 같아요. 학생이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면 수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원칙이 안 맞는데요. 참, 네, 죽겠어요. 그렇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왜 따지고 있어요? 역사는 역사대로 봐야죠. 그리고 그것은 이론이고요. 현실은 틀려요. 그러면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실업이 증가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3조 호황 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그것이 뭐냐? 3조 호황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문을 쓰세요. 차라리 그 실력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석사 박사를 따세요. 자, 농담이고 우리가 화이팅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김영삼 정부인데요. 김영삼 정부는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그 니은번에 보시면 금융실명제 이제 그 실명을 가지고 그 뭡니까 통장을 만들어야죠. 금융거래는 실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언제? 1993년에 있었고 OECD에 가입하죠. 이거 1996년에 있었어요. 우리 연도 다 외워야 돼요. 자,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언제 있습니까? 1997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에 국고채가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때 어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국가 경제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죠. 이것을 언제 갚아요? 2001년에 갚아요. 2001년 금모기 운동 외채 상환. 외채 상환은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이때 무엇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 IMF 사상 이렇게 짧은 단시일 내에 외채를 상환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국민성이다라는 거지. 화이팅. 자,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니 언제요? 2001년 금모으기 운동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렇죠?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왜 하죠? 철밥통. 그렇죠? 안 잘린다 이거지. 근데 이때부터 막 구조조정되면서 잘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이 사회가 충격이었지. 구조조정.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4번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세요. 양가로 2번의 사회 운동.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있죠. 1970년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기본적으로 일단 1970년 박정희 정부 때는 이건 기본이 아니고 그냥 알파벳이고요. 하나처럼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시험장 가면 막 안 보여요.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거 맞구나 확대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야. 시험장 가면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이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황당한 문제도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말도 안. 근데 시험장에 가면 헷갈려. 시험장에 가면 막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469쪽으로 갈게요. 목표, 농촌 환경을 개선하자. 그리고 소득 증대에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고 근면, 자조, 협동에 의한 3대 정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노동운동이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 노래도 다른 시험에 나왔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거 노래 잘하고 죽겠다. 469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노동운동이에요. 노동운동에서 니은번에 보시면 전태일 분신 사건이 나오죠. 1970년. 그리고 이제 YH 무역 사건 1979년. 그렇죠? 이거 박정희 정부 때니까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1980년 이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됐고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 1995년 누구 때? 김영삼 정부 때 체크하시고요. 자, 리얼번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됐는데 1998년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자, 양가로 3번에 교육에서요. 기억번 보시면 1960년에서 70년대 중학교 무시하기 고교 평준화 정책.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중문화. 그래서 대중문화의 확산 화살표 있죠? 그 아래에 보시면 2000년대 이후 한류 열풍이 확산되었다라는 건데, 자,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과외 금지. 이 당시에 그 전두환이 이끌고 있었던 그 신군부 있죠. 신군부에서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사교육 금지 조칙인데, 이것이 이제 과외 금지예요. 그래서 신군부가 집권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80년 신군부가 개혁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놓자.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름하여 이제 국보위에서, 그렇죠? 국보위에서 시행한 것이 이제 과외 금지. 그래서 이때 오히려 과외를 금지했더니 그 고액 과외가 판을 치는. 자, 아무튼 됐고, 중학교 의무교육 하나 더 적어놓자라는 거죠. 중학교 의무교육은 언제 있었느냐? 1985년에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처음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처음 언제 전국 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크를 치사한데 어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렇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수능 시험, 그렇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이 언제 치러져요? 1994년.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자, 이렇게 이제 시행되는 것이 대학 수능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를 또 다 끝냈어요.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고요. 자, 472쪽 3번 문제 갈게요.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그렇죠? 남북 관계의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는데 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 자, 1번 남북 간 군사훈련 참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1번. 자, 2번 남북 간 상호 불가침. 그리고 3번 남북 간 문화교류 그리고 협력 뭐 이런 내용. 그렇죠? 그리고 경제교류 이런 거 다 있겠지. 1번만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473쪽에 6번 문제. 1950년대 원조로 인한 이른바 삼백산업이 아닌 거, 하얀 거 3개. 그렇죠? 그래서 소금, 면화, 이 소금이지요. 면화 섬유공업,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밀가루, 제분공업,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설탕, 제당공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강의를 다 끝냈어요. 와, 박수. 와, 신나죠? 뭐가 신납니까? 신나기는. 다 복습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풀이도 해야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하나 더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말씀하시고 아니고, 그렇죠? 제가 국사 선생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론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있죠. 문제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출문제 한 번씩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 이론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하고 외우셔라 그러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못 외웠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죠. 꼭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출문제 돌고 돌지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틀린 거 가지고 이론으로 다시 메꿔야 된단 말이지. 이 그 책 있잖아요. 우리 이 책 가지고 써놓고 내가 공부한 것으로 눈에 익숙하니까 이걸 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확인하고 그 확인해서 절대적으로 문제에서 답을 도출한 다음에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아이 뭐 믿음이 가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인제 가르쳐 이렇게 이제 제 학생들이 됐는데 그쵸? 제 제자가 됐는데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조금 있다 인제 하나 더 남았죠? 기출문제. 그렇죠. 기출문제 풀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기 전에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 놓고 행복하자라는 거죠. 자 이런 공부한다고 공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는 우리가 기출문제 들어가서 드릴게요.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